일단 첫 번째로는 책상이 깨끗해요. 두 번째로는 아이 방 하나에 공부하는 공간과 구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배치인데요. 평생 가는 정리 습관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부모가 아이 정리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정리정돈 교육법을 실천할 수 있는 거 3가지 정도 얘기해 주신다면. 첫 번째로는 수납함이나 바구니들을 활용해서 수거존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하루에 하나씩 비우기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정원 작가님은 8살 방정리의 힘의 작가분이시고 10년 가까이 5천 가구가 넘는 집에 정리 컨설팅을 하시고 또 현재는 정리 수납 전문 교육 과정도 이제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아이 공부방 관련된 정리 노하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신데요. 그 8살 방정리의 힘을 쓰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정리 컨설팅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 방은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집에서는 아이가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 산만해서 아이가 집중을 못한다, 또는 아이가 습관이 없어서 걱정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를 둘을 키우는 엄마로서 이제 8살이라는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는 단순히 우리가 물건을 그냥 치우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책임감과 자기 통제력을 키워주고 공부 습관의 기초를 다지는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 방을 정리를 하면 아이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는 걸 저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확인했고 또 그 경험들을 더 많은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방을 보면은 그 사람의 머릿속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8살 시기에 아이 방 정리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전문가로서 정말 10평대 집부터 50평대 집까지 보시고 영유아 가정부터 사춘기 자녀, 성인 자녀를 둔 가족의 집까지 보셨을 텐데요. 보시면서 좋은 학습 환경이 무엇인지 데이터를 쌓아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정리 전문가 관점에서 보셨을 때 공부 잘하는 아이 방이라고 했을 때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많은 집들을 다녀봤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방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책상이 깨끗해요. 진짜 책상 위에는 최소한의 문제집이나 이제 학용품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두 번째로는 아이 방 하나에 공부하는 공간과 놀이하는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책상 위에 잡동사니며 장난감들이 다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당연히 거기에 손이 먼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시기에는 방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아이들이 성향에 맞는 배치를 해요. 성향에 맞는 배치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벽을 마주보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배치인데요. 벽을 마주보고 책상을 배치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해서 회장님 배치와 하면 앞쪽이 아예 뻥 뚫려서 앞이 트여 있는 상태에서 개방감 있는 책상 배치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성향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이들 성향에 맞는 배치를 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고 또 그 공간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솔루션을 주셨을 텐데 가장 난감한 집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그에 대한 솔루션 어떻게 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난감한 집들이 참 많긴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 건 중학생 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 집에 책들이 정말 많았어요.
거실서부터 시작해서 책꽂이가 정말 빼곡히 차 있었고요. 아이들 남매방에도 3면으로 책장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방이 안 그래도 작은데 책장이랑 이제 책상 사이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되게 의아했던 집이었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은 사실 전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산 책인데 저희는 절대 안 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 책을 계속 가지고 계시냐 그랬더니 엄마는 초등학교 때 정말 비싸게 주고 산 전집들인데 그 얘기에 정말 공감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사봤고 근데 그 비싸게 주고 산 책들을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이 된 지금에서도 엄마는 이제 언젠간 한 번은 읽겠지라는 마음에 미련을 계속 못 버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고 계속 설득 끝에 사실 적합하진 않지만 베란다 공간으로 책장들을 좀 일부 배치를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공간에는 최소한의 책으로 아이들이 현재 자주 보는 책들로 배치를 해주고 잠자는 공간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엄마한테 의존한 공간이었다면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밝아졌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읽히고 싶고 사실 부모님들 욕심이 맞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 방에 책 많이 놔두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 공간이 아이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신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정리 습관을 이제 이 책에서도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정리 습관에 대한 질문을 초등 시절에는 아이가 어리니까 정리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작가님은 초등 저학년 8살을 이제 정리 습관과 공부 습관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1학년 들어갔을 때 습관 잡혀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평생 가는 정리 습관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부모가 아이 정리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정리정돈 교육법을 실천할 수 있는 거 3가지 정도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쉽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납함이나 이런 바구니들을 활용해서 수거존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바쁘다 보면 또 시간이 없다 보면은 어질러져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막 나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수거존에 내가 신경 쓰이는 보이는 이런 물건들을 다 수거하는 것만으로도 정리에 대한 부담이 덜하거든요. 영역별로 거실에 하나, 아이 방에 하나 이렇게 수거존을 하나 만들어 두라고 조언을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루에 하나씩 비우기를 실천하는 거예요. 사실 정리가 안 되는 집은 물건을 계속 사기만 하고 안 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만 비우는 거를 실천만 해도요. 집 이 분위기나 이런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보이는 공간부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공간부터 정리를 하면 쉽거든요. 예를 들면 현관에 들어섰을 때 바로 보이는 공간이 현관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면서 이제 거실 공간, 그리고 식탁 쪽, 그리고 이제 주방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부터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면요. 이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다음으로는 연령대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아이가 스스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또 전문가들도 아이에게 집안일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지 이후에 이제 자신감이나 성취감, 책임감, 통찰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몇 살 때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되게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너무 어린데 이게 가르치는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고민하는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실 텐데 연령대별로 꼭 챙겨야 되는 정리법 있을까요? 저도 실제로 사실 이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언제부터 아이들한테 정리를 가르쳐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5살 때부터 시작해보라고 해요. 연령대별로 아이들의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5세에서 6세 정도가 되면은 이때는 아이들이 무엇보다 안정감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책장을 좀 낮은 책꽂이를 통일을 해서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준다거나 또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스스로 이제 옷을 좀 꺼내 입을 수 있게, 엄마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옷을 꺼내 입을 수 있게.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도 이 시기에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구장이나 이제 장난감 수납장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그냥 글씨로 라벨링 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그림으로 표시를 해서 라벨링을 해주면 아이들이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 기억을 하고 또 유지하기도 훨씬 수월하거든요. 5세에서 6세 때는 엄마가 함께 동참해서 아이와 놀이 형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7세에서 9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학령기에 들어서잖아요. 침대도 드리기도 하고 책상도 드리기도 하고 아이들만의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장난감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공간이랑 장난감 공간이 전부 다 섞여버리면 안 되거든요. 한 방 안에서 같은 공간이어도 공부하는 구역과 놀이하는 구역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내 물건은 내가 구분을 할 수 있고 또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좀 구분하는 이런 훈련들을 좀 하면은 아이들한테 분명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9세에서 11세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온전하게 독립된 공간을 갖잖아요. 공부하는 공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는 아이들한테 루틴을 만들어주면 좋아요. 정리 루틴이라고 하면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우리가 10분씩 정리를 하는 거야. 아니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이부자리는 내가 정리하기. 이런 루틴들을 정해주면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루틴을 만들라고 권유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에서 13세가 되면은 아이들이 정말 온전한 독립된 공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아이들이 매일 양치하듯이 정리도 일상생활에서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거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최소한으로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주도권을 가지게 하는 지속성이 높아지거든요. 아이가 이제 자립해서 나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정리를 하는 날 아이가 왔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랑스럽게 지금까지 너가 했던 어떤 그림이랑 이제 작품들을 이렇게 다 모아놨다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라고 했더니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내 추억이야? 엄마 추억이지. 사실 초등 저학년 때도 정리습관 잘 잡아줘야 되지만 고학년 올라가고 중학생 올라가면서 아이가 대신 정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서 또 갈등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스스로 해봐라고 했는데 일주일째 막 방이 그대로고 그냥 막 옷이 아무렇게 널브러져 있고 화가 치미는데 대신 정리해주면은 정리습관 안 잡힐 것 같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아이는 또 반항심이 생기니까 더 안 치우게 되기도 하잖아요. 방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와 부모가 서로 상처받는 경우도 많은데 아이 방 정리할 때 부모가 많이 하는 실수 3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작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가 대신 치워주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께 항상 1년만 좀 꾹 참고 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1년을 사실 못 버티거든요. 하다가 아이랑 이제 같이 정리를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 아이가 이제 느려 터지고 이제 제자리에 안 갖다 놓고 하다 보면은 속 터져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자꾸 대신 치워주게 돼요. 이거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동참해서 처음에는 이제 놀이 형태로 다가가면은 정말 재밌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무조건 엄마가 방 좀 치워. 너 정리 좀 해. 이렇게 단답형으로 아이한테 잔소리만 하고 방법들을 제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컨설팅 하는 현장이었는데 이제 사춘기 아이가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정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협조를 안 해주니까 제발 좀 네 방 좀 치우자. 정리 좀 해. 이렇게 잔소리를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물건이나 치워. 엄마부터 정리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진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정리를 못하고 엄마가 안 배웠기 때문에 엄마도 정리를 못하는 거고 또 엄마 물건이 많은데 엄마는 막상 물건을 정리를 안 하고 아이한테 잔소리를 하잖아요. 아이는 절대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자. 내 물건부터 일단 정리를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방 좀 치워 이렇게 단답형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아이가 이제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책상 위에
위에는 최소한의 문제집과 이제 학용품들만 올려놓자. 여기는 공부하는 책상이니까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마지막으로는 한 번에 대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 어른들도 한 번에 집 전체를 정리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버겁기도 하고 지쳐서 포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방을 전체적으로 대청소를 하라고 하면은 아이들도 당연히 싫어하고 정리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아이가 좀 실천할 수 있게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정리를 시작할 때는 부모 공부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디부터 좀 이렇게 손을 대면은 좋을까요? 추천해 주시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우리 가족들이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내가 혼자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거실이나 이제 주방이나 이런 공간은 이제 가족들이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가족들이 참여해서 다 같이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거실 정리가 진짜 중요하긴 맞아요. 그래서 네. 거실에서도 일단 당장 전체적으로 하기 어렵다 그러면 소파 주변을 한다거나 아니면 식탁에 이제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식탁 주변부터 먼저 정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집안의 이 정리하는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방 독서 공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네. 먼저 드릴게요. 책 읽는 힘이 공부에 힘이 된다는 말도 있고 학부모님들이 이제 독서 습관을 잡아주는데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또 다양한 미디어 또 범람하는 시대이고 이런 시기에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지 못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 책과 친해지는 방법, 책과 친해지는 걸 도와주는 책장 배치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경험에 의하면 영유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왜 글씨랑 아직 친하지가 않잖아요. 글씨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전면 책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면 책장의 장점은 이제 책 표지에 이제 그림들이 다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책 표지를 보고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이제 자연스럽게 정말 책도 놀이 개념으로 이제 책을 가지고 와서 책이랑 이제 친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 흡수할 경우에 이제 회전 책장을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회전 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려가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뽑아서 이제 읽을 수 있잖아요. 장점은 흥미를 좀 유발할 수 있어요. 돌려가면서 내가 뽑아서 보는 재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책장을 선택하느냐인데 큰 책장을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쉽게 좀 꺼낼 수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간혹 집에 가보면 책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빈틈없이 빼곡히 다 꽂아져 있어요. 이러면 아이들의 힘으로는 절대 못 꺼내거든요. 조금 아이들이 좀 쉽게 꺼낼 수 있고 책들로만 다 구성하지 말고요. 중간중간 좀 여유를 남겨둬서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좀 애장하는 피규어라던가 만들기 했던 작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전시를 해주면 아이가 좀 더 그 공간을 좋아하게 되고 좀 그 공간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 자라면서 책의 양을 막 늘려가거나 줄여가거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대부분 초등학교 때도 풀거나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못 버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쭤보면은 왜 버리시냐라고 여쭤보면은 이것도 왠지 풀었던 것도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도 저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아이들이 그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문제집을 풀면서 아이들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것들은 다 비우라고 조언을 많이 해드려요.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있으면 아이가 집중도도 떨어지고 산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장난감은 꼭 장난감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책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노출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거실에도 좀 일부 배치하고 또 아이가 자기 전에도 읽을 수 있으니까 아이 방에도 좀 작게 배치를 해주고 여기저기 노출이 되면 아이가 이제 책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책 말고도 방문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버리기 힘들어하는 품목
물건 같은 게 있을까요? 정말 많죠. 추억이에요. 정말 저는 되게 놀랬던 게 어린이집 다닐 때 정말 그림을 그려왔는데 다 진짜 뭔가 낙서한 그런 그림들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것까지도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심한 집은 흔히 이제 쓰는 50리터짜리 부직포 리빙박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5박스 정도가 나왔었어요. 아이 추억이. 그래서 보면은 정말 아기 때 아이들이 그림 그리고 작품 만들고 했던 것들이 다 쌓여 있더라고요. 좀 설득을 해서 이거를 아이들이 시집장가 갈 때 다 들려보낼 거 아니니까 이거는 엄마의 추억이니까 사진을 그냥 찍어서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비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가 이제 자립해서 나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정리를 하는 날 아이가 왔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랑스럽게 지금까지 너가 했던 뭐 어떤 그림이랑 이제 작품들을 이렇게 다 모아놨다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라고 했더니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내 추억이야? 엄마 추억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안 가져간다고 짐이 되니까 안 가져가고 졸업 앨범이나 이 정도만 챙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 반성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추억 저도 좀 모아놨었는데 그때 한번 싹 비웠던 기억이 나요. 정리가 중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많은 분들이 실천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원래 좀 깔끔한 성격이어야지 정리 잘하는 거 아닐까 이런 편견도 있고요. 작가님 혹시 뭔지 정리를 타고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긴 해요. 대표님은 어릴 때부터 정리를 잘했어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리를 잘했던 건 아니고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엄마가 정리하는 걸 보고 배우고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된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몸에 배어서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타고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리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배우는 거는 부모님이 해야 될 몫이고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정리를 가르치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 또 맞벌이 부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뒷전에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집 정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리 초보라고 했을 때 이런 분들이 한 하루 10분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팁을 3가지 정도 알려주신다면요? 내가 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실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부터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나는 출근하기 전에 책상 정리는 하고 출근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루틴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또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처음 아이방을 만들면 제일 좋은 책상을 사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실 텐데요. 유명한 제품이나 주변에서 추천해준 제품, 공부 잘하는 반장이 쓴다더라 이런 제품들 가구를 고르게 되잖아요. 어떤 책상이 좋은 책상인지 책상을 볼 때 좀 필요한 잘 눈여겨봐야 될 것들을 3가지 정도 얘기해 주신다면요? 편집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 책장을 사고 나서 실패했던 집들이 지금 사실 떠오르긴 하거든요. 한동안은 독서실 책상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집집마다 독서실 책상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게 방치가 되어 있는 집들을 많이 봤었고요. 또 한동안은 이제 기능성 책상이 나왔을 때 몇백만 원대의 그런 책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상을 아이한테 사줬는데 기능이 좋다고 해서 사줬는데 막상 가보니 아이는 여기가 불편해서 거실에 나와서 교자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도 많은 걸 느꼈었고 부모님들한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책상을 고르기 전에 우선 우리 아이 성향부터 파악을 하라고 해요. 우리 아이 성향이 만약에 정말 그냥 단순한 앞에 아무것도 작은 요소가 없는 단순한 심플한 책상을 원하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는 책들이 좀 앞에 눈에 보이게 배치를 해야 돼서 일체형 책상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성향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2번째로는 아이와 꼭 손잡고 가구점에 방문을 하라고. 우리 아이의 취향도 존중해줘야 되지만 일단은 가구점에 가서 우리 아이가 실제로 앉아보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앉았을 때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이 책상이 너무 만족을 해야지 아이도 오랫동안 이 책상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번째로는 아이랑 꼭 같이 가구점을 방문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상 위치예요.
책상을 배치하는 위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창문으로 정면을 바라보고서 배치를 하게 되면은 햇빛 때문에 아이가 이제 노곤해질 수 있고 졸림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햇볕이 즉각적으로 이제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배치는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예를 들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등지고 있는 배. 그러니까 어른들도 왜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면 깜짝 놀라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불안 심리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책상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안정감 있게 배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내 아이는 원래 못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죽어도 안 버려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너 이거 이제 안 쓰니까 좀 버리자. 장난감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버려야 돼. 이 버린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한테는 장난감들이나 이제 내가 만들었던 물건들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내 친구 같은 존재잖아요. 어릴 때는. 근데 그거를 엄마가 버리라고만 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좀 바꿔보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이런 표현들을 쓰면은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했더니 적극적으로 바뀌더라라는 얘기에 어머님들이 되게 놀라시거든요. 정리와 수납은 또 장비빨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최근 추천하는 책상 제품이 구체적으로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일체형 책상부터, 책장과 이제 책상이 붙어있는 일체형 책상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책상을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체형 책상은 공간이 좁은 집에는 수납력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아이들이 책만 꽂는 게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들, 뭐 만들기며 이제 어린이집에서 뭐 만들기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시를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장난감들이 막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공부를 하다가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시선이 가면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자녀들한테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이 있는데, 침대 공간과 이 공부하는 공간을 좀 분리하는 형태의 가구를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침대가 놓여 있으면 그 옆에 책장을 배치를 해서 책장이 이제 파티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장을 등지고 앉아서 책상을 배치를 해줘요. 그러면 자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이 온전히 분리가 되거든요. 침대가 바로 책상 옆에 있으면 어른들도 책을 보다가 침대가 계속 보이면 자꾸 누워서 보게 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공간을 좀 분리하는 걸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요. 또 책장을 파티션을 활용하면은 안쪽에 이제 침대 공간이 굉장히 아늑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요즘 제가 추천하는 공간 분리형 이런 가구들이에요. 처음 이제 정리를 시작한 정리 습관 들여줄 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수납 아이템이나 그런 정리 제품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 방에는 아이들이 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물건들이 일단 섞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구획을 나눠줄 수 있는 수납함이던 이런 서랍장 형태의 수납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책상 위에 장난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아래쪽에 또 수납하는 선반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바구니를 종류별로 좀 구분을 할 수 있게 여러 개를 놔주면 거기에 아이들이 끼리끼리 뭐 미술용품끼리, 뭐 피규어는 피규어끼리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보물창고다 생각하고 정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이만의 보물창고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좀 쉽게 한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물건이. 그래서 뭐 불투명이나 좀 막혀있는 것보다는 좀 오픈되어 있는 이런 바구니나 이런 걸로 좀 구획을 나눠주는 게 훨씬 좋아요. 정리의 시작은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비우는 데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장난감이나 인형에도 아이들이 애착이 맞아요. 큰 시기가 있잖아요. 이럴 때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아이를 설득하는 어떤 대화법? 어떻게 얘기해주면 좋을지. 상담을 가면은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 있는 집에서는 저희 아이는 원래 못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죽어도 안 버려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쭤봐요. 혹시 아이한테 어떤 표현을 하시냐, 버리라고 표현을 하냐 그랬더니 정말 대부분은 단답형으로 그냥 아이한테 너 이거 이제 안 쓰니까 좀 버리자. 장난감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버려야 돼. 이 버린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한테는 장난감들이나 이제 내가 만들었던 물건들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내 친구 같은 존재잖아요, 어릴 때는. 근데 그거를 엄마가 버리라고만 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좀 바꿔보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이 장난감은 동생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거니까 우리 동생들한테 선물해주자, 나눠주자. 아니면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한테 기부하자. 네, 이런 표현들을 쓰면은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했더니 적극적으로 바뀌더라라는 얘기에 어머님들이 되게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만 사실 바꿔도요, 아이들은 쉽게 적응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버린다는 표현을 어른들한테도 잘 안 해요. 대부분은 좀 비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이 비운다는 표현 안에는 꼭 버리는 물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부를 하는 것도 비우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서 일단 비워지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린다는 표현 자체가 좀 어감이 강하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요. 아이의 성향에 맞는 학습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작가님 자녀분들은 어떠신지 좀 정리 습관을 지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6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 5살, 6살 때쯤 정리를 시작했었거든요. 저녁 때 이제 퇴근해서 오면 한 8시 정도가 되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시간이거든요. 건조기에서 빨래가 건조된 걸 다 가지고 거실에다가 다 풀어놓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접기를 해요. 이때도 아이들은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진짜 놀이 형태로 수건 가지고 종이 접기도 했다가 막 공도 만들었다가 막 이렇게 정말 재밌게 접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좀 다가갔던 것 같고, 지금은 아이들이 10살, 11살 되고 나니까 스스로 이제 접는 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리도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또 정리하는 거나 학습 환경이 또 바뀌거든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꼼꼼해요. 만들기나 이런 거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꽁꽁 숨겨놓는 걸 좋아해요. 안 보이게 수납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첫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털털하고 활달하고 약간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전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들을 적극 좀 받아들여주고 거기에 맞춰서 배치나 이런 정리하는 방법을 달리 해도요, 우리 아이들이 유지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집 한번 공간 재구성을 다시 했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의견을 내기 시작해요. 엄마가 이제 그거를 들어주고 또 실천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도 엄마를 믿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 피규어에 요즘 좀 빠졌어요. 그래서 피규어를 요즘 모으는 재미를 들여서 책상에서는 이제 엄마가 공부만 하라고 하니 여기서는 놀이를 할 수 없으니까 공부방을 점점 침범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 하나를 아예 따로 만들어서 그 방에 이제 컴퓨터도 배치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피규어를 전시할 수 있는 그 수납함을 놔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지금 너무 좋아하고 또 유지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이제 취미가 바뀌거나 또 아이들이 성장 단계별로 공간을 항상 다시 재구성을 하거든요. 그런 환경들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책가방 들고 집에 와서 내팽겨쳐두고 학교에서 가져온 건지 학원에서 가져온 건지 모를 그런 종이 프린터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경우도 많고요. 가방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준비물을 제대로 못 찾고 이런 아이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가방 정리를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들은 귀찮으면 잘 안 하잖아요. 이제 딱 집에 들어왔을 때 가방이 지정된 장소가 없어서 사실 그냥 바닥에 그냥 놓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책상 주변에 가방을 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가방걸이를 활용해도 좋거든요. 저는 이제 계획표를 만들었어요. 스케줄표. 그래서 일정표 안에 그 정리하는 시간대별로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계획표를 다 짰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딱 보이는 눈앞에다가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가방부터 정리하고 이제 물통을 빼서 설거지통에 넣기.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 일정표 안에 넣어주면은요, 아이들이 일정표에서 그 공부하는 시간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준비물도 챙겨야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아이들이 챙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루틴을 좀 만들어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루틴에 있어서도 좀 이런 시간대나 주말이나 평일 좀 구분해서 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평일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학원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시간표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학원 시간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그 루틴대로 다 돌아가잖아요, 학원은. 근데 집에 왔을 때 집에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사실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 시간에 해야 될 거랑 저녁 시간에 해야 될 그 스케줄표를 아예 짜놨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하나 붙이고 식탁에 하나 붙이고 아이들 방마다 하나씩 붙여놔요. 그래서 하원에서 돌아오면 손부터 씻기, 그 다음에 가방을 정리하기, 준비물 챙기기,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이게 매일매일 습관이 될 때까지 엄마가 옆에서 계속 알려주고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거를 너 내일부터 당장 오자마자 가방 준비물부터 챙겨, 가방부터 정리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네 하고 답하지만 다음날 되면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네, 계획을 잘 짜서 우리 집에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양치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습관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아이가 정리를 안 해봤던 것들은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정리하기 되게 어려워요. 엄마가 그냥 가방을 정리하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근데 엄마도 사실 엄마 물건도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처음에는 가방 정리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제 가방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라는 게 인지가 되거든요. 근데 말로 계속 잔소리로만 너 가방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정리 좀 해. 이렇게만 단답형으로 하면은 아이들은 절대 못 쫓아오거든요. 그것도 한 번 해보고 한 번 했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될 때까지. 그거를 이제 참을성 있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속 터져서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생각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년이든 한 달이든 뭐 2달이든 2달 만에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거를 저는 포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한순간에 아이가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1년 동안 아이 정리 습관을 만들어줄 거야. 목표를 좀 크게 잡으면, 길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집 정리를 결심한 분들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정리는 아이에게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감각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물건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선택하고 또 책임지고 분류하고 그리고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자율성과 이런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요. 아이가 이제 정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책임지고 계획하고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자존감과 집중력, 자기 효능감을 키우거든요. 그리고 정리가 잘 된 공간은 우리 아이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정리는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